정말 경찰이 맞아요? 하면서 순간 전화를 끄는 소리가 옆에 있던 나에게도 생생하게 들렸다. 그러자 순경은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하면서 핸드폰을 압수하였다. 나는 내 핸드폰을 압수당하고 나니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핸드폰이 곧 내 자유였던 것이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어리숙한 나의 핸드폰을 압수하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등 미란다 원칙을 설명하는데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난생 처음 수갑이 채워지자 대낮은 한순간에 칠흑처럼 변하기 시작했다. 대낮에 하늘이 암흑같이 어두워지는 것은 그 옛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를 제외하고는 처음 느끼는 것이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 어떻게 하지? 하면서 앞일을 생각해보지만 아무런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보이스피싱은 사회적 범죄로서 무거운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었고 내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믿을 수가 없었다. 이런 생각을 정리하기도 전에 나는 경찰차 뒷좌석에 앉았다. 경찰차는 안에서 열 수가 없는 구조이다. 운서역을 지나 5분도 안 되어 인천공항 지구대 파출소에 도착하였다. 지구대 정문에 들어서자 오른쪽에 있는 하얀색 공원 벤치 의자에 나를 앉히더니 수갑을 나무 의자와 같이 채워놓았다. 나는 졸지에 의자에 묶인 강아지 꼴이 되고 말았다. 그때 아이고 소리에 고개를 들어 쳐다보니 어떤 아주머니가 머리는 반쯤 헝클어진 채로 강아지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하러 왔다. 그 아주머니는 나를 힐끔 쳐다보니 잠시 숨을 멈추고 흥분하여 잃어버린 강아지에 대하여 경찰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경찰은 아주머니의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아주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언제부터 우리나라 경찰이 강아지까지 찾아준 일을 한 거지? 이제 정말 우리나라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된 건가? 아주머니가 잃어버린 강아지 사진은 말티종으로 꼭 수영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와 너무 닮아 보였다. 아마 저 강아지는 아주머니에게 있어 가족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게 분명해 보였다. 한편으로 가족 이상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아주머니의 강아지가 부러웠다. 조금 있으니 형사인 듯한 사법경찰서 3명이 들어왔다. 키가 좀 크고 말랐으며 가벼운 봄 점퍼를 입은 사람이 팀장인 것 같았다. 내 핸드폰을 받은 형사는 내 핸드폰 비번을 물어보았지만 비번을 알려주기가 싫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기억자 패턴을 알려주었다. 그 형사는 핸드폰 가게 직원처럼 능숙하게 내 핸드폰 속을 뒤지기 시작하였다. 이거 총 얼마야? 내가 보이스피싱으로 받은 총 금액을 다른 형사가 암산으로 계산을 하면서 대답하였다. 한 1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억 5천이라. 키가 큰 반장은 낮은 소리로 한마디 내뱉더니 왼손으로 턱을 비비며 나를 한번 슬쩍 쳐다본다. 그러고는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갔다. 함께 온 피해자는 오른쪽 방에서 지구대 순경에게 조사를 받고 있었다.
자기들이 전화로 옵션상 본인 인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주 거래 은행의 최근 3개월 거래 내역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저는 그 여자가 알려진 번호로 서류를 보냈고 다시 그 여자에게 전화가 와서 7천만 원 대출 승인이 됐다고 하여 저는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전화를 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아 초조해하던 점에 제가 기존에 대출을 가지고 있던 저축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제가 쓰고 있는 대출 상품이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이라 하면서 신규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먼저 상환을 해야 신규 대출권을 풀어줄 수 있다고 하기에 저는 우선 신규 대출을 실행하고 싶은 마음에 돈을 마련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은행 여직원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또 전화를 걸어와 저축은행 남자 직원의 말과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전산 입금을 하면 지금 정지가 풀리는데 2, 3일 정도 걸리고 현금 처리를 하면 지급 정지가 바로 풀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진수리는 금일 피해를 입은 1,000만 원은 어떻게 만든 것인가요? 네, 여러 지인에게 제 사정을 얘기하여 조금씩 빌려 만들었습니다. 진수린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1,000만 원은 회수하였나요? 네. 돈을 돌려달라고 피의자에게 말할 때 피의자가 협박이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나요? 피해자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네, 순순히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피의자가 경찰관들에게 체포될 당시 피의자의 저항이나 경찰관들의 무력 진압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런 일은 일체 없었습니다. 물론 진수린이 내게 좋은 말을 해줄 리 없었지만 희미하게 들리는 조사 내용을 드디어 귀를 쫑긋 세웠다. 경찰이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묻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 그때 저는 정신이 나가 그 사람 말만 믿고 일단 1,000만 원을 만들어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전산으로 상환을 하게 되면 2, 3일 걸리는 반면 현금으로 수동 상환하게 되면 즉시 지급 정지가 풀린다는 은행 여직원의 말에 속아 돈을 준비하겠다고 하니까 저에게 직원을 보낼 테니 그리로 1,000만 원을 주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21년 4월 27일 저축은행 직원으로 사칭한 사람은 금일 진수린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진수린도 함께 있었지요. 지구대 순경은 피곤한 눈을 비비며 능숙한 타이핑과 함께 질문을 계속하였다. 네, 제가 신고를 했으니까요. 그 저축은행에서 보낸 직원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은행 현금 봉투에 담긴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세어보지도 않고 자기 가방에 넣어 가려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돈을 세어보지도 않고 가려는 행동이 수상하게 느껴졌고 순간 내가 사기당했구나 하여 부랴부랴 112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 사건 피의자는 진수린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진수린을 기망하여 편취한 조직원 일원으로 보이는데 진수린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합니까? 네. 나도 보이스피싱에 속아 심부름만 하였는데 내가 조직원이라니. 이 모든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하였지만 달리 해명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제 나는 경찰서로 가서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내 머릿속에는 경찰이 있는 친구나 선후배를 찾고 있었으나 내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얘기를 했을 때 과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잘난 체 하자니 너도 별볼일 없는 놈이었군. 얼마나 멍청하면 보피에 속아 넘어간 거야. 아니 이놈인 몇 푼 벌려고 별짓을 다 하는 놈이었군. 아니 그렇게 돈이 없었어? 이제 더 이상 상종 못할 놈이군. 불쌍한 놈이었어. 나는 지금의 현실보다도 그들에게 내가 불쌍해 보이는 것이 더 수치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지금까지 폼생폼사로 버텨온 인생이었는데 내가 그들에게 보피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진다면 더 이상 고개를 들고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질 것이고 남 씻기 좋아하는 그놈 얼굴이 떠오르자 나는 숨이 막혔다. 나는 친구에게 하려던 전화를 접었다.